7번 문제 풀 때 세 문장 골라가지고 왔어? 어떤 문장 읽으면 좋을지? 보자. 선생님 좀 보여줘. 어떤 문장 읽으면 좋을지. 문장. 생각을 했어. 머리를 좀 앞에다 마지막 문장. 이거랑 뒤에 거랑. 이거? 네, 위에 샷.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런지 마지막 문장. 그러면 서준이는? 이거? 근데 for example은 앞에 문자 있는 거야. 그럼 맨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읽을 거야. 세 개 중에서 첫 번째 문자 읽었어? 이거랑 그 다음에 또 이거 앞을 읽었다고? 이걸 읽었다고? 이거 앞을 읽었다고? 이걸 읽었다고? 예시는 앞에 문장이 주제로.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문장은 무조건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첫 문장 무조건 읽는 거야. 선생님 다음 시간 그 프린트에는 번호를 좀 달아가지고 올게, 문장에. 알겠지? 너네가 표시하기 좋게. 그래서 첫 문장은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An important advantage of disclosure. 얘들아, disclosure 무슨 뜻이야? 공개, 폭로 이런 뜻이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공개의 중요한 이점은 하고서는 콤마 사이에 어떤 표현이 지금 들어가 있냐면 as opposed to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뜻이야? 무엇과 반대로. 그러면 이 표현 때문에 첫 문장에서 글의 구조가 보이는 거야. 글의 구조 확인했어? as opposed to 때문에 어떤 구조의 문장이 되는 거야? 대조. 맞아? 자, 그럼 폭로, 그러니까 정보 공개랑 뭐가 지금 대조되고 있냐면 more aggressive forms of regulation 이렇게 나와 있지. regulation 무슨 뜻이야? 규제. 그러면 지금 뭐랑 뭐를 대조하는 거냐면 정보랑, 그죠? 정보 공개랑 그 다음에 규제.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확인했어. 맞아? 첫 문장에서 글의 구조 확인할 수 있으면 꼭 확인해줘야 돼. as opposed to 때문에 대조의 구조라는 거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대조. 자, 그런데 이 공개의, 정보 공개의 이점은 뭐냐면요. It's flexibility and respect for the operation of free market 이라고 했으니까 자유시장의 운영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유연성이 이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필자는 정보를 공개하는 쪽을 좀 우호적으로 봐? 규제를 우호적으로 봐? 공개를 우호적으로 본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지금 학생들이 for example 때문에 앞문장을 읽었다고 했어. 잘했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시 앞이 뭐라 그랬어? 주제다. 보통 예시 앞이 주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for example 앞에 문장을 읽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regulatory mandate 규제적인 명령들은 are blunt sword라는 거야, 얘들아. blunt는 무딘이란 뜻이야. 무딘 칼날이래. 그럼 얘들아, 칼이 무디면 좋아 안 좋아? 그래, blunt에 세 붙여봐. 그러면 규제에 대해서 필자가 지금 계속 어떤 태도야? 긍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무딘 칼날이다. 그것들은 tend to neglect diversity, 다양성을 무시하고 심각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이 대조의 구조에서 정보 공개에 좀 더 우호적인 태도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읽을까 하다가 for example 뒷문장에 뭐가 나오냐면 information provision by contras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y contrast 때문에 선생님은 요 문장을 골랐어. 자, 답은 없다고 했어. 그지? 이와 대조적으로. 자, 이와 대조적으로 정보 제공은 이랬거든?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공개에 해당하는 거야? 규제에 해당하는 거야?
공개에 해당하는 거죠. 맞아요? 저희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이와 대조적으로는 respect freedom of choice,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준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정보 공개의 장점이 뭐냐면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준다예요. 됐나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불안하단 말이죠. 밑에 문장이 여러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근데 훑어 읽을 때 해석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훑어를 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문장들을 짧게 한번 봐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다음 문장들을 훑어볼게. if automobile manufacturers 이렇게 나왔어. 얘들아, 선생님 독해에서 if는 뭐 할 때 쓰는 거라 했어? 예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언급하지. 자동차 제조사들.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뭐라 그랬어? 예시. 그럼 이거는 뭔가 예시되는 문장이구나. 맞아? 우리가 앞의 내용을 다 잘 이해했으면 예시는 굳이 읽지 않아도 돼. 그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문장도 봐봐. if restaurant customers 이렇게 나온 거야. 얘도 똑같이 뭐야 얘들아? 예시인 거야. 그지? 예시인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은 그냥 예시가 나오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선생님 마지막 문장은요? 읽어도 돼. 시간 있으면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읽어볼까? Disclosure does not interfere with. 정보 공개는 방해하지 않고 should even 심지어는 증진시켜 줄 것이야. 무엇을? 자율성을. 자, 누구에 대한 자율성? 그러니까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이랬어. 얘들아, 그럼 봐봐.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이라는 건 결국에 선생님이 필기해놨던 무엇이랑 똑같은 표현인 거야? 선택의 자유인 거잖아. 그럼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되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by contrast까지만 읽었어도 됐겠다가 된다는 거야. 훑어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겠지 얘들아? 그지? 자, 그래서 1번 봐볼게요. Step to make public information accessible. 자, 정보, 공개적인 정보를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조치. 단계, 이런 거 얘들아? 정보를 어떻게 하면은 접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단계에 대한 글 아니고요. 2번, publicize information.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이점. 자, 무엇을 보장하기 위한? free choice, 그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그럼 2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자, 3번 갑니다. strategy for companies to increase profit. 자, 우리 기업이 수익을 증가시킨다는 내용 아니에요. 전혀 그런 내용 안 나와 있고요. 4번입니다. necessities of identifying and analyzing current industry trend. 자, 현재 산업의 경향을 우리가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성에 대한 것도 아니죠. 자, 5번 갑니다. Effect of diversified markets. 자, 효과인데, 자, effect A on B가 얘들아 지금 주제 제목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 Effect A on B, influence A on B, 그죠? A가 B에 미치는 영향, 맞아? 그래서 다양한 시장이 이 이성적인 소비자들의 선택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정답 우리가 2번으로 갈 수 있겠다. 이해됐어? 자, 그러면 8번으로 갈게요. 자, 8번 갑시다. 첫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문장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이제 나와 있냐면 environmental learn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경적 학습이라는 용어가 나왔어. 이게 뭔지 몰라 우리, 그지? 다 몰라. 환경적 학습은 이렇게 얘기했어. 환경적 학습은, 자, 환경적 학습은 발생합니다. 근데 언제 발생하느냐? 왼 뒤에 보니까 이 농부들이 베이스 A on B지. 자, 무엇에 기반해서 결정을 낸다는 거야. 농부들이 결정을 온 뒤에 것에다가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이 농부들이 결정을 내릴 때 뭐를 기초하냐면 observation of payoff information 이렇게 말했어. 자, payoff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이득이 되는, 수익이란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익이 되는, 얘가 이익, 이득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득이 되는 정보를 관찰한 것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릴 때 환경적 학습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환경적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이 환경적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누가? 농부가 무엇을 한다고?
관찰을 한다고. 그치? 자, 관찰을 해가지고, 저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익이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관찰해서, 그거에 기초해서 뭘 내린다고? 결정을 내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우리한테 생소한 내용이니까 대충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 너네는? 선생님은 어디로 갔냐면, 법문장으로 갔어, 법. 그러면 여기까지 가게 되었을 때, 다음 이 사이에, 첫 번째 문장과 법문장 사이에 이 문장들을 훑어읽을 때 어떻게 훑어읽으면 되냐면 이런 거야. 봐봐. 두 번째 문장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They may observe 이렇게 말했어, 얘들아. 여기서 they는 누구겠어? 농부겠지. 근데 농부가 뭐 했대? 관찰한대. 아, 그러면 관찰해서 결정 내리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인가 보다. 그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이웃의 농장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 관찰한다는 내용이 나왔네.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문장에 they, 그들은 looking at farming activities. 자, 그들은 또 누구겠어? 농부겠지. 근데 그들이 뭐 하냐면 또 이 농사 활동을 지켜본다네. 그 계속해서 뭐 한다는 내용이야? 관찰한다는 내용이잖아. 맞아? 관찰한다는 내용이 그냥 부연되어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they may observe 문장이랑 그 다음에 they looking at farming activities 문장은 모두 다 벗에서 전환될 거야, 내용이.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가볍게 어떤 내용이겠구나라고 확인하시고 겉뒤로 가서 이제 전환되는 내용을 좀 더 중요하게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런데 자, 그러나 the criterion of trialability 이렇게 나와 있어. 자, trialability 처음 보는 단어일 수 있어. 근데 trial이라는 단어를 할 거야. 여기 trial 이거 무슨 뜻이야? 그치? 시도, 시험, 실험 이런 뜻이야. 그래서 triability가 무슨 뜻이냐면 시험 가능성이라는 뜻이야. 시험 가능성. 시험 가능성. 자, 그러나 이 시험 가능성의 기준은 turn out to, 자, 어떻다는 것이 드러나냐 하면 turn out to be real problem, 정말 문제가 된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환경학습, 농부가 관찰해서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시험 가능성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시험 가능성은 선생님이 필기한 것 중에 뭐에 해당하는 것 같아? 시험 가능성? 그렇지, 관찰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관찰을 하고 결정을 내린다고 했잖아. 그걸 다시 얘기하면 뭐야? 시험 가능성이지. 무슨 말인지 됐어? 다시 얘기할게. 첫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문장에서 이득이 되는 그 경험을 관찰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한마디로 얘가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시험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아? 자, 이러한 시험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건너뛰었어도 시험 가능성이 결국에는 관찰과 같은 맥락이라는 걸 읽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러한 시험 가능성의 기준이 근데 어떻다고 하냐면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지금 이 시험 가능성이 어떻다고 여러분? 문제래요. 자,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부정적이지. 그치? 문제다 이렇게 말했어. 자, 그리고 나서 지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에 세미콜론 보이실 거예요. 부연 설명하는 거죠. 부연 설명은 이해가 앞의 문장이 이해됐으면 안 읽어도 되지만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읽고 싶으면 읽으셔도 돼요. 알겠죠? 읽어볼게요. It is true that 사실입니다. 자, 농부들이 항상 실험해요. 실험한다는 건 관찰해서 적용시켜 본다는 거겠죠? 그러나 working farms, 자, 이 작동하는 운영 중인 이런 농장들은 매우 flawed laboratories, 어떻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실험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관찰하는 그 농장들도 어떻다고?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어느 문장으로 갈까 하다가 보세요. 지금 farmers, 그 다음 문장에 보면 farmers, 농부들은 cannot set up
the controlled conditions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치할 수가 없대. 통제된 환경을. 그럼 얘들아 이거 결국에는 뭐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앞에 결함 즉 문제. 맞아? 그럼 문제에 대한 부연이네? 오케이 알겠어. 그 다음 문장. 자 농부들은 또한 무엇에 직면하냐면 difficult to observe phenomena 관찰하기 어려운 현상을 직면한대. 관찰하기 어려운 현상이라는 건 그냥 관찰이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 또한 뭐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문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지. 오케이 알겠어. 그럼 문제를 쭉 설명하는구나. 그 다음에 선생님은 moreover를 봤어. 그래서 이 문장을 볼게. 우리가 moreover라는 연결사를 보면 사실들을 열거하는 거기 때문에 공통점 찾아주면 된다 그랬지. 너네 혹시 여기에 어떤 표현 보여? moreover 뒤에? 그치, rarely 세모. 자, 왜냐면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을 쭉 나열하고 있잖아. 맞아? 그래서 농부들은 뭐 하지 못하냐면 이익이 되는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다는 거야. 됐어? 자, 이익이 되는 정보를 습득하지 못해. 뭐에 대해서? More than a few of production method. 자, 몇 가지 생산 방식 그 이상에 대해서 이득이 되는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콤마 뒤에 위치는 이제 부연 설명이니까 넘어갈게. 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이 시험 가능성, 관찰이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내용이었었지. 맞아? 환경학습은 농부들이 관찰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건데 이게 참 문제가 된다, 잘 안 된다에 대한 내용이었다. 자 그럼 5번부터 같이 한번 봐보자. 5번. 자, ways to control unpredictable agricultural phenomena. 우리가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글 본 거 아니죠? 환경을 통제하는 거 아니고요. 자, 4번 갈게요. Making instinctive decision. 자, 본능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자, 3번 갑니다. 자, tryability. 시험 가능성을 우선시할 필요성에 관한 것도 아니죠, 여러분? 요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자, 2번입니다. 어려움인데 Modernizing traditional farming equipment. 자, 장비 얘기 우리 안 나왔어요. 그죠? 자, 1번 갈게요. limitations의 세모. 자, 요걸 문제를 이렇게 표현한 거지, 얘들아. 한계. 뭐에 대한? empirical. 이거 단어 알아야 되는데, 이거 무슨 뜻이야? 경험적인. 그지? 그래서 경험적인 관찰을 사용하는 거. 그죠? 경험적인 관찰의 한계점에 대한 거니까 정답 우리가 1번으로 갈 수 있겠다. 자, 이해됐어? 좋아. 자, 9번으로 갑니다. 9번. 자, 9번. 첫 번째 문장. 여러분 굉장히 짧은데요. 자, 첫 문장을 보니까 어떤 표현이 좀 두드러지냐면 rather than 이라는 표현이 보여요. 자, 우리 rather than 나오면 무슨 구조 얘들아? 나레이 법비니까 무슨 구조야 그거? A와 B를 대조하는 거지. 맞아. 이거는 대조의 구조야. 자, 그러면 뭐랑 뭐가 대조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과학자들은 무엇을 사용하냐면 패러다임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 지금 뭐랑 뭐가 대조가 되냐면요. 패러다임에 대해서 자, 이것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믿느냐 요게 지금 대조되고 있다는 거 우리 확인했어요. 패러다임을 사용하느냐 믿느냐. 근데 이제 믿는 게 아니라 사용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됐어 얘들아?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The use of a paradigm. 패러다임을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 연구에서. 그치? 자, 그러면 패러다임을 믿는 게 아니라 사용한다 라고 표현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부연 설명해 주나 봐. 맞아 얘들아? 그래서 이거 넘어갔어. 그리고 선생님 먼저 어떤 문장으로 갔냐면 그렇지. need가 있어서 네 번째 문장에 need를 갔어. 쌤이 need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 주제문일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자, need 뒤에 지금 동사 원형 나온 거 보여 얘들아? 참고로 이거 조동사로 지금 쓰여서 그런 거야. need 추가 아니라 need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왔지? 자, 과학자들은 그저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how to use these various elements in ways that. 자,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만 하면 된다는 거야. 다시. 자, 과학자들은 뭐 하기만 하면 된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만 하면 된대. 자, 어떤 단어가 보여?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기만 하면 된대. 그러면 첫 번째 문제랑 똑같은 거잖아. 그냥 패러다임을 사용하는 것을 이해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냥 사용하면 된다는 거잖아. 됐어? 근데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됐어, 얘들아?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은 어디로 갔냐면 indeed가 두 줄 밑에 있는 거야. 그래서 indeed 문장을 봤어. 왜냐면 그 다음 문장 읽어도 돼. 그 indeed 앞에 문장. 이러한 공유된 관행의 요소들은 그러므로 뭐 하지 않냐면 not 한다는 거야. 근데 어차피 not에서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지 않는 건 얘랑 중요하지 않지. 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여긴 중요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 문장은 필요가 없는 문장이네. 그래서 indeed 강조 문장을 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indeed 실제로 패러다임의 한 가지 역할은 뭐냐면 과학자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냐면 work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연구하게 한다는 거야. 자, 뭐하지 않고서 having to provide detailed account 설명이 없이도 자, account가 설명이란 뜻이지. 자, 어떤 설명이 없이도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이도 성공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사용하는 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고? 성공적으로 뭐하게 한다고? 연구하게 한다고. 패러다임을 사용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성공적으로 연구하게 한다라는 거야. 성공적으로 연구하게 한다. 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패러다임에 대한 그 소재가 꼭 선지 속에 들어가야 되겠지. 맞아?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Difficulty in drawing novel theories. 새로운 이론들을 도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아니죠, 여러분? 자, 새로운 이론에 관한 거 아니고요. 2번. 자, 중요한 영향력인데 개인의 믿음에 관한 거야? 개인의 신념에 관한 거야? 아니고요. 자, 3번. 중요한 요소인데 자, 무슨 요소냐면 promote rise of innovative paradigms. 자,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증가를 증진시키는 자, 어떻게 하면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야, 얘들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4번 패러다임의 역할. 자, in grouping like-minded 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을 분류하는데 패러다임의 역할이야? 패러다임에 관한 역할은 맞지만 그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을 분류한다는 내용은 아예 없었지. 자, 5번 갈게. Functional aspect of paradigm. 패러다임의 기능적 측면. 어디에서? 과학적 연구에서. 자, 기능적 측면 뭐야? 패러다임을 사용하면 성공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연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어, 얘들아? 자,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 밑에 이제 4줄짜리 문장은 안 읽었는데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라는 게 생각이 될 거냐면 패러다임은 믿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라는 걸 되게 어렵게 얘기한다라는 게 느껴질 거야.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알겠지? 경험해봐야 되니까. 자,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무엇에 이제 주목을 했냐면요. 과학자들이 agree in 무엇에 합의를 하냐면 그들의 identification of paradigm 이 패러다임의 identification이니까 확인이죠. 그죠? 식별. 자, 이런 식별에 동의해요. 근데 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냐면 agree on 합의하거나 심지어는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무엇을 produce 만들려고. full interpretation or rationalization of it.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해석하거나 그 다음에 패러다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만들려고 시도하거나 그것에 대한 합의 없이 그냥 패러다임을 식별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냐면 lack of standard interpretation or agreed reduction to rules. 그러니까 lack이라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뭐가 없냐면 그 표준적인 해석이 없거나 또는 완전 뭐가 합의된 그러한 합의된 감소 무엇으로? 그러니까 규칙으로. 여기서 규칙이라는 건 패러다임인데 이 패러다임으로 합의되어지는 어떠한 감소가 없다는 것은
무엇하지 않냐면 패러다임이 연구를 이끄는 걸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그냥 사용만 하면 되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이라든지 아니면 합의된 점이 있어야 된다든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패러다임은 연구를 이끌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이 패러다임 사용에 대해서 되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읽어도 뭔 말이야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10번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 자, 10번 문장 첫 번째 줄 같이 한번 봐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얘들아 problem framing 이탈릭체로 되어 있어. 그지? 자, 그럼 이거 무슨 구조겠어? 전문 용어. 그죠? 용어를 뭐 하는 거다? 정의 내려주는 거지. 용어풀이 구조네. 그죠? 그럼 보통 용어풀이 구조는 용어가 소재, 풀이 내용이 주제. 맞아? 그래서 이 글은 뭐에 관한 거냐면 problem framing에 관한 거다. problem framing에 관한 거다. 자, 이 problem framing이라는 것은 amount to가 일치하다라는 뜻이야. 일치하다. 이거는 수능 어휘 무엇과 일치하다. 자, 무엇과 일치하냐면 defining 정의 내리는 것과 일치하는데 자, 무엇을 정의 내릴 거냐? 어떤 문제를 you are proposing to solve 네가 풀어내려고 하는지 정의 내리는 것과 일치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됐어? 자, 그러면 다시 이 글은 뭐에 관한 거냐면 문제 프레이밍, problem framing에 관한 거야. 자, problem framing은 뭐냐면 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느냐? 를 정의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problem framing이란 건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냐를 정의 내리는 거래. 됐어 얘들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 문장으로 갈까 하다가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This is critical activity라고 해서 중요한 활동입니다 라는 표현도 나왔지만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왔냐면 for an illustration 이란 표현이 나온 거야. 자, for an illustration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시를 나타내는 표현은 앞문장을 읽으라고 했잖아. 맞아? 자,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활동입니다. 볼게요. 자, 이것은 중요한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the frame, 그 틀 you choose, 네가 선택한 그 frame은 strongly influences your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너가 문제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끼쳐요. 자, 그래서 conditioning your approach to solving it,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너의 접근법을 조건화한다라는 거죠. 다시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가 선택한 프레임이 너의 무엇에 이해를 끼친다고? 너의 문제 이해, 그지? 아, 그래서 이 P-프레이밍이라는 건 결국에는 문제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결 방식에도 조건화된다. 해결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용어니까 이 P-프레이밍이 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을 정리했어요. 문제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를 정의내는 건데 이것은 문제를 이해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for an illustration은 이제 예시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문장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they found that, 보이세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앞에서 연구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도 결과를 나타내는 거니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장을 골랐어. 자, 그러면 they found that 한번 봐볼까?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냐면 the respondent's suggestion, 이 응답자들의 제안이 changed significantly, 상당히 바뀌더래. 자, 무엇에 따라 바뀌냐면 depending on whether the metaphor used to describe crime. 자, 이 used to부터 crime 한번 끊어볼게. 그 범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은유가
바이러스로서 또는 짐승으로서 묘사가 되어지는지에 따라 그것에 따라 응답자들의 제안이 상당히 바뀌었다는 거야. 다시.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하면 응답자들의 제안 비끈 표시해봐. 응답자들의 제안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법이지. 맞아? 응답자들에 대한 제안. 그 범죄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라는 건 결국에는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이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used to describe crime. 이 범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메타포는 이건 뭐야?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야? 해결 방식을 조건. 땡땡땡땡땡 프레임이지. 그지? 문제를 프레임 어떻게 틀에 맞추느냐 이게 범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메타포인 거잖아. 이해 못했어? 프레임이 뭐야? 틀이잖아. 이 범죄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바이러스처럼 바라볼 거냐? 짐승으로 바라볼 거냐? 이게 뭐야? 프레임이잖아. 틀이라고 틀.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프레임이잖아. 근데 지금 범죄를 뭐라고 묘사했어? 바이러스냐 비스트냐. 이게 뭐야? 프레임이잖아. 그러니까 프레임에 따라서 지금 뭐가 바뀌었대? 응답자들의 제안이 바뀌었다는 거야. 아, 그 범죄는 바이러스 같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비스트 같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제안이 바뀌었다는 건 여기서 말했던 접근법을 조건화한다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지. 됐어? 자, 새로운 정보가 있어 없어? 얘들아 두 번째 문장이랑 새로운 정보가 있어 없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문장을 다 읽었는데 나머지 문장이 많이 남았어. 그럼 이제 간단하게 보는 거야. 봐봐. 자,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presented with metaphor comparing crime to virus invading their city. 아, 바이러스로 묘사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예시. 맞아, 얘들아? 자, 그러면 그 뒤에 문장에 뭐가 나오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on the other hand 나왔어. 반면에 어떤 사람들, 뭐가 제시된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비스트가 짐승의 은유법이 제시된 사람들이라고 말했으니까 이거는 이 부연 설명에 해당되는 거지. 이해됐어? 범죄를 바이러스라고 볼 건지 비스트라고 볼 건지에 대한 응답자들의 그 다른 반응에 대한 부연 설명이잖아. 안 읽어도 되지? 안 읽어도 되지? 자, 1번 갈게. 자, importance of asking right questions.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관한 거야? 응, 아니야. 자, 2번 갈게. difficulty of using a metaphor. 자, 메타포, 은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관한 거야? 아니야. 자, 3번 갈게. reasons, 이유인데 왜 문제 프레이밍이 prevent solution, 해결책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지? 해결책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다는 뜻이야? 아니고 프레임에 따라 문제 해결 방식,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였잖아. 이해됐어? 그럼 3번 아니죠? 자, 4번 갑니다. usefulness, 유용성, preventive measures. 자, preventive measures 외우자. 예방 조치. 이거 그냥 단어처럼 외워. 예방 조치. 예방 조치. 자, 예방 조치하는 내용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자, 5번 갑니다. effect A on B 계속 나오죠, 여러분? 자, 문제 프레이밍이 끼치는 영향력 무엇에? approaching and solving problem 문제에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끼치는 영향력. 어때? 이거에 관한 거지, 얘들아? 정답 5번으로 갔어요. 됐어요?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목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글의 제목 문제. 자, 역시 똑같이 우리는 한 번 더 어떻게 할 거냐면 세 문장을 읽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몇 문장? 세 문장. 자, 세 문장 중에 꼭 읽어야 하는 문장은 몇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은 읽고, 그죠? 첫 번째 문장은 읽고 글의 전개를 예측할 수 있으면 예측하세요.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었던 거 뭐 대조도 있었고 용어 풀이도 있었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은 전체 흐름만 파악할 정도로 대략 훑어있자. 자, 대략 훑어있자라는 건 안 읽고 찍어보자가 아니라
짧게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저런 내용이구나 단어 위주로 여러분이 표현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예시겠구나 하는 거 별로 것 같아요. 예시겠구나 하는 걸 너가 알았어? For example 내가 못 번하면 그냥 아예 못 번도. 그 넘어갔잖아 선생님 계속. For example이랑 for illustration은 넘어갔잖아 계속. 그래서 예시는 얘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예시 앞문장이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알았지. 근데 내가 앞문장을 읽었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 너무 비유적으로 쓰였거나 은유적으로 쓰였으면 예시 앞문장을 읽었는데도 모르겠어. 그럼 예시 문장 읽어야 되는 거야. 예시는 무조건 버려 이런 뜻이 아니야.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해 안 됐으면 그 다음 문장 읽어. 예시 문장 읽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논리의 흐름을 보여주는 시그널을 발견했다. 그러면 예측하고 정독하자. 이거 중요한 문장인 걸 나타내는 거네. 이 세 가지 문장 중에 하나겠네 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측했던 내용이 확인되면 이제 선택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글의 주제 구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 전환의 구조.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연결사 but이나 however를 이용해서 글의 방향을 반대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면 전환된 내용이 주제여서 그 뒷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형광펜으로 밑줄 쳐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연구 결과인데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는 found that을 봤어요. 그죠? 그래서 found that이나 shows that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진행했던 연구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결과만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found that, show that 문장을 읽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사 consequently 같은 표현이 나오면 결과에 주목해서 읽어주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 대조의 구조인데요. 우리 대조 의외로 시제를 잘 몰라요. 과거와 현재 대조를 사용해서 대조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때 주목해야 되는 건 달라진 현재에 주목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잘 들어 얘들아. 쌤 말 잘 들어. 예전에는 쌤 봐봐. 과거에는 in the past, 그 다음에 현재는 now 이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나타내주는 표현들이 등장을 했었다면 요즘에는 이 과거는 과거 시제로 나타내주고 현재도 현재 시제만 나타내서 이 과거와 현재의 대조를 표현하는 지문들이 많아요. 다시 얘기할게. 자, 옛날에는 과거에는 in the past, 현재는 now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현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달라진 현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달라진 현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인 부분에서 과거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과거 현재 대조 구조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쭉 지문을 훑어봤는데 현재를 나타내는 어떤 부사 표현이 없는 거야. 그럴 때는 동사, 현재 완료 동사가 쓰여진 문장을 찾아보시면 돼요. 알겠죠? 어떤 시제를 찾아보라고? 현재 완료. 자, 그 다음에 rather than AB. 자, 이거 N 빠졌죠? rather than AB. 자, rather than AB는 대조를 나타내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선생님 rather than 나오면 계속 not A로 선생님 바꿔주니까 not이라고 알려주니까. 자, 그 다음에 반복. 자, 반복. such나 this와 같은 형용사 명사를 사용해서 반복의 구조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때 어차피 반복되는 내용과 키워드가 주제예요. 그래서 such나 this 어떤 문장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such나 this가 들어간 반복의 표현에 집중하세요. 자, 그 다음에 비교급 앤드 비교급 구조를 사용해서도 중요한 내용을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풀이. 자, 전문 용어가 등장하면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지문이 이어지고 그게 곧 주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 6가지, 7가지 우리가 구조를 통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글의 제목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 주제랑 제목은 좀 어떤 느낌이에요? 주제랑 제목은? 그죠? 주제랑 제목은 중심 내용을 찾아야 된다는 건 같지만 그러나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그죠? 뭐가 좀 함축적이고 비유적이지? 제목이. 그죠? 제목이 이 중심 내용을 어떻게 표현해요? 함축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선지가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중심 내용은 잘 파악을 했는데 늘 선지에서 틀린다 하는 친구들은 정확하게 다른 선지들을 지우는 방법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 사고의 한 끗 차이도 같이 우리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1번과 12번 문장을 풀어보도록 할 건데 시간 선생님이 4분 줄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분 동안 11번,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세 문장도 골라보시고. 몇 분가요? 1분. 서준아 11번, 12번 두 문제 푸는 거야. 두 문제 다 풀었어? 자, 30초. 스텝이 있었던 문제죠. 그때는 틀린. 자, 11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1번.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에 셀피가 셀카죠, 여러분. 그죠? 셀피는 resonate 한다 했어요. resonate 밑에 나와 있어. 공명하다. 그죠? 공명하다. 근데 수능 어휘예요,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되죠? 자, 공명한다는 건 이렇게 돌고 돌아서 울림이 남는다는 뜻인데, 공명하는데 그 이유가 not A, but B 구조라는 거야. 자, 그것이 새로워서가 아니라 그것은 expresses, develops, expands and intensifies the long history of self-portrait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동사가 표현이 여러 개가 지금 반복되고 있지, 나열되고 있지, 얘들아. 그러면 나열돼 있을 때는 뭐라고? 그냥 하나만 잡으라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거 그냥 잡아. 표현한다. 자,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냐면 긴 역사, 무엇의? 자화상의 긴 역사를 표현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글은 셀피에 관한 거고요. 자, 이 셀피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가 반복 표현되어지는 거라고 얘들아? 셀피가 뭘 표현해주는 거래? 자화상. 그죠? 자, 셀피는 무엇을 표현해주는 거라고? 자화상. 그래서 셀피는 자화상을 표현해주는 거구나. 이 자화상이라는 건 오랜 역사에 거쳐서 존재하는 건데 이 자화상을 표현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 됐어, 얘들아? 자, 그래서 어떤 문장을 읽을까 하고선 쭉 봤는데 두 번째 문장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자화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지. 자화상을 설명해주네. 맞아? 그 다음에 in this sense, 이러한 측면에서 라고 했으니까 앞에 문장이랑 순접으로 이 자화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주네. 됐어, 얘들아? 네. 자,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어디 있냐요? The selfie depicts. 이 selfie라는 것은 묘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셀피라는 것은 묘사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의 일상을 묘사한다고 했으니까 그 자화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대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 다시 얘기할게. 첫 번째 문장에서 셀피는 자화상을 표현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는 자화상은 뭘 보여주는 건지 설명해주고 이러한 측면에서 하면서 이 자화상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해주지. 그 다음 문장에서는 셀피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묘사한다고 했으니까 자화상을 묘사하는 거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네. 맞아? 그래서 이렇게 짧게 단어의 형태를 확인하면서 보다가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at each stage of the self-portrait expansion 다음에 more and more 표현이 나온 거야. 약간 비교급인데 비교급은 강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문장을 읽어야겠다고 선생님이 결정을 했어.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 자, 이 자화상의 확장의 각 단계에서, 그치? 자화상이 확장되어지는 각 단계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have been able to depict themselves, 스스로를 더 많이 묘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자화상이 셀피로 확장되어지면서 어떻게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게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게 되었대. 자화상에서 셀피로 확장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게 되었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지, 얘들아. 자화상을 그릴 수 있는 건 뭐 귀족들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귀족이 아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셀카를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뭐 표현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겠지.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냐면 마지막 문장에 이제 today's가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 라고 했으니까 이제 현재의 변화된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겠지. 다시 얘기할게. today's라는 이 표현은 현재의 변화된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겠지. 왜? 자화상은 과거의 것, 셀피는 현재의 것이잖아.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보기로 한 거야.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 그리고 도시에 사는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has reworked 다시 만들어요. 무엇을? 이 자화상의 역사를 다시 무엇으로 만들어요? 셀피로.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visual signature of the new era.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시각적 특징이 되도록 했다는 거야. 그럼 마지막 문장에서도 역시 뭐래? self-portrait가 뭐가 됐다고? selfie가 되었다, 이렇게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selfie라는 것은 자화상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이다.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1번 가볼게. 자, selfie가 일시적인 유행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fantasy or reality. 자, 환상이냐, 현실이냐. 자, 이 selfie가 진짜 너가 아니다. 이런 내용 아니지, 얘들아? 그러니까 사진으로 구라치지 마. 이런 건데, 그 내용 아니잖아. 그지? 3번 갑니다. 자, selfie는 symbol, 상징인데 self-oriented global culture. 자, 3번한 친구 잘 들어. 자기 중심적인 전 세계적 문화의 상징이다. 그럴싸해. 그지? 근데 이 글의 핵심은 뭐야? selfie라는 것은 무엇이 확장된 것이라고? 자화상이.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 맞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은 아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3번 안 돼. 자, 4번 갈게. 자화상의 종결. 아니죠, 여러분? 자화상이 지금은 selfie가 된 거죠. 자, 5번 갑니다. selfie란 the latest innovation, 최신의 혁신. 자, 무엇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최신의 혁신이다. 이렇게 말했어. 얘들아, 혁신이라는 건 뭐야? 변화지. 맞아.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건 변화 대신에 쓰인 표현이야. 선생님, 아니에요. 혁신은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건데 없던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무에서 유가 아니라 있는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게 혁신이야. 맞아? 이건 발명이 아니야. 발명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지만 이노베이션은 변화, 있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 5번으로 갈 수 있어야 돼. 이해됐어? 이때 3번이랑 5번을 헷갈리는 친구들 되게 많았었어. 중심 내용이 변화의 키워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괜찮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지문. 첫 번째 문장 읽어봅니다. 자, 타당한 이유가 있대요. 자,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냐면, 왜 오픈 오피스, 개방형 사무실이 gained currency 이랬어요. currency가 유행이라는 뜻이 있어요. 화폐라는 뜻도 있고, 흐름이라는 뜻도 있고,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유행이라는 뜻도 있어. 유행. 자, 그래서 왜 개방형 오피스가 유행을 얻는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방형 사무실은 may not be the plan of choice for all times. 항상 뭐는 아니야? 선택의 계획은 아닐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다시, 개방형 사무실은 유행이지만, 그러나 개방형 사무실이 늘 선택의 계획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개방형 사무실에 대한 거야. 자, 근데 이 개방형 사무실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늘 선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선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유행한다는 건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런데 또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장으로 갔어? instead. 그렇지. instead. 자, instead가 왜? 이거 무슨 구조야? not A, but B 구조. 다시 무슨 구조? not A, but B 구조. 자, 앞에 not A 있죠? instead나 rather는 앞에 부정문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ut B 나오죠? 자, 그러나 the right plan, 올바른 적절한 계획은 seem to be building a culture of change, 변화의 문화를 구축하는 듯 해 보인다는 거야. 다시, 올바른 계획, 적절한 계획은 변화를 구축하는 것 같대. 자, 개방형 사무실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올바른 계획은 지금 뭘 만들어내고 있다고 얘들아? 변화. 다시 집중하자. 자, 개방형 사무실을 선택할지 안 할지에 대한 적절한 계획은 지금 뭘 만들어내고 있대? 변화. 그러면
얘네들이 선택할지 안 할지가 어떻게 된다고? 변화하고 있다고.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과도하게 rigid, 엄격한 습관과 전통은 이랬어. 얘들아 이거 잘 봐. 앞에 봐. 자, 습관과 전통, 변화랑 똑같은 내용이야 대조되는 거야? 대조되지. 근데 우리는 변화한다는 내용 찾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중심 소재랑 다른 내용이지. 읽어 안 읽어? 안 읽어. 자, 그 다음 The crucial takeaway from analyzing office plans over time. 자, 중요한 takeaway. 자, takeaway 하는 거. 자, from analyzing office plan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뭐 사무실 계획을 분석하는 것에서 중요하게 뭐 떨어지는 것은 the answer keep changing. 그 답변을 계속 변화하게 했다. 이것도 역시 변화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네. 맞아, 얘들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surveying, 조사하는 것, 오피스 스페이스, 이 사무실 공간을 조사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뭔가 부연 설명하는 듯한 글의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이 문장 읽어도 돼요, 여러분? surveying 문장 읽어도 돼. 자,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comparing이 나오는 거야. comparing with. 이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비교 대조의 구조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를 봤어. 여기를 좀 자세하게 봤어. 뭐라고 하냐면 1940년대의 오피스와, 자, 1940년대 시제로 얘기해봐. 뭐야? 과거의 사무실과, 그 다음에 contemporary는 현재지. 현대의 사무실 공간을 비교해보는 것은 shows that도 나오네. 연구 결과. 요 문장 읽으란 뜻이야. 자,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 주냐면 그것들이 have circled back around to essentially the same style. 결국에는 똑같은 스타일로 뭐 한다는 거야? circled back. 다시 순환해서 돌아온다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결국에는 무슨 변화야? 돌고 도는 변화. 순환의 변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이었다가 현대였다가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고 막 이게 돌고 도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via 있죠? 부연 설명이죠? 읽고 싶으면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되고 그래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세 가지 문장 다 읽었고 개방형 사무실에 대해서 이 변화가 사무실의 디자인이 계속 변화가 돌고 돈다. 사무실 디자인이 변화가 돌고 돈다에 대한 내용. 자, 1번. 개방형 사무실이 비용 효율적이냐에 대한 내용이야? 아니고. 자, 2번 갈게. 자, incorporate. 포함시키는 건데, 레트로가 옛날이잖아. 옛날 스타일을 그 사무실 공간에 포함시키는 방법에 대한 내용 아니지? 자, 3번 갈게. 구분되어지는 사무실, partition limit productivity. 파티션에 관한 내용이야, 얘들아. 파티션 이렇게 구획이야. 나누는 거. 아니죠? 자, 4번 갑니다. 오피스 디자인.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자, 돌고 도는 것이 다시 come around 돌아온다. 어때, 얘들아? 괜찮지? 정답 4번. 자, 5번으로 갈게. Tips for managing contemporary office space. 현대 사무실 공간을 관리하는 팁에 관한 건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 4번으로 갔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도 여러분 보시면요. 마지막 문장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러나 1940년대와 2000년대 계획은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까지 이 디자인이 계속 비슷하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세 문장만 딱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다. 괜찮나요? 네.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마저 진도 나갈게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자, 그러면 13번, 14번, 15번 이렇게 세 문제 연달아서 여러분 풀어볼까요? 13, 14, 15 선생님이 6분 드릴게요. 13, 14, 15 6분 드릴게요.
3분 남았다. (2분) 1분 자, 이제 답을 골라보세요. 선생님이랑 13번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 준비됐어? 네. 자, 13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장 먼저 봅니다. 첫 문장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들었어요? 32,000년도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과거네? 그럼 이제 과거 얘기를 먼저 꺼냈다는 건 선생님 보통 어떤 구조라고 그랬지? 과거, 현재, 대조 구조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럼 과거에 어땠을까 볼게. Prehistoric cave artist, 선사시대 동굴 예술가들은 능숙하게 뭘 사용했냐면 모델링 섀도우를 사용했다는 거야. 자, 이 모델링 섀도우를 왜 사용했냐면 그들의 말과 물소의 볼륨이 얘들아 이제 부피감이야, 부피감. 부피감을 주기 위해서 모델링 섀도우라는 것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우선 앞에서 과거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얘는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는 걸 거야. 자,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 뭘 사용했다고? 모델링 섀도우라는 것을 사용했대. 모델링 섀도우라는 것을 사용했대. 부피감을 줬대.
됐어 얘들아?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a few thousand years 하고 몇천 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전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과거 얘기를 하고 있네. 그치? 과거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현재 이야기를 좀 찾고 싶은데 그 다음에 문장을 보니까 but이 나오는 거야. 세 번째 문장에. 그래서 but 봤어. 어쨌든 but 뒤는 중요하니까. 자 그러나 cast shadow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not A until B 문장이지 얘들아. not A until B. 이거 무슨 뜻이야?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다시 not A until B 무슨 뜻이라고?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지. 그래서 기원전 400년 전 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cast shadow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이랬어. 근데 400년 전도 어쨌든 간 과거는 과거잖아. 그치? 좀 비교적 근접한 과거가 되는 거지. 그러면 모델링 섀도우 다음에 뭐가 등장했다고? 캐스트 섀도우가 등장했다. 이렇게 갈게 얘들아. 현재 얘기를 아직 모르니까 모델링 섀도우 다음에 캐스트 섀도우로 갔다.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훑어보기 하는 거야. It was only after shadow had become unestablished if controversial part of representation that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이때 사이에 only after 시간 부사절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강조 구문이죠. 선생님이 이때 사이에 부사 들어가면 강조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림자가 확정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대뒤에 봅니다. 클래식 작가들은 주장했습니다. 뭐 예술 그 자체는 tracing of human shadow 뭐래? 인간의 그림자를 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그림자의 중요성을 알아차렸나 봐. 무슨 말인지 됐어 얘들아? 자 그런 다음에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최초의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림자를 뭐 사용한 최초의 사람들이라는 부연 설명이 쭉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in fact로 갔어요. in fact도 indeed랑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예요? 강조 구문이죠. 그죠? 어라? 그랬는데 그 다음 문장에 ever since가 있는 거예요. ever since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has evolved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문장 중에 딱 하나를 읽어야 돼. 둘 다 읽어야 돼. 알겠지? 둘 다 읽어도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두 문장 중에 하나를 읽어야 돼. 그럼 너네 어디 문장 읽을 거야? in fact 읽을 거야? ever since 읽을 거야? 왜 ever since 읽을 거야? 현재 완료가 뭘 나타내 주는 거니까? 현재를 나타내고 과거야 또 자식아. 현재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현재를 나타내 주는 시제. 변화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그 동사지. 그래서 in fact를 읽어도 돼. 근데 사실 in fact를 읽어도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게 in fact 마지막 문장에 보면 고대 아테네의 뿌리였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또 과거 얘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현재 완료 문장을 읽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현재 완료 문장 봐보자. Ever since the practice of portraying shadows 이 그림자를 묘사하는 이 관행은 진화했다는 거야. 발전했다는 거야. 자, 무엇과 함께? 중요한 그 그림자에 대한 분석과 함께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예술가들과 이론가들이 계속 뭐한대? 지속적인 이 담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이 그림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결국에는 과거에는 모델링 섀도우로, 중간에 캐스트 섀도우로, 현재는 뭐에 대해서? 이 그림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로 끝이 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지문이 딱 하나로 이어지지가 않죠? 하나로 딱 이렇게 수렴이 안 돼요. 그게 요즘 독해의 특징이라고 했어. 자, 5번 문장부터 가볼까, 선지? 자, 특이한 관점. 섀도우에 대한 특이한 관점. 케이브에서 로마까지. 그럼 현재 이야기 안 한 거잖아. 5번 안 되지? 우리 현재 이야기까지 가야 되는데. 자, 4번 갈게. What are the primary challenges? 자, 주요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문제점에 관한 내용 아니고요. 문제점 아니에요. 자, 3번 갑니다. 자, representing shadow. 자, 그림자를 표현하는 건데 이게 현대 예술?
자, 우리 현대예술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 2번 갑니다. 인간의 그림자를 묘사하는 게 from 어디에서부터? 예술적 관점으로부터. 이거는 변화의 그 표현이 되지 않죠.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변화의 표현 되지 않고요. 자, 1번 journey 무슨 뜻이야? 여정. 그래, 이거 발전 과정을 여정이라고 표현한 거야. 발전 과정을 여정이라고 표현한 거야. 자, 그림자의 발전 과정을 여정이라고 표현한 거야. 언제? 자, 이 선사시대에서부터 onward가 무슨 뜻이지? 지속적인, 진행 중인 이런 뜻이야. 그래서 진행 중인 그러한 그림자에 대한 여정에 관한 거니까 정답 1번으로 우리 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진행 중이라는 말이 토론하고 있는 그런 말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이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4번. 자, 요거 기억나지 서준아 이 지문? 그죠?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The concept of tourism 이랬어 얘들아. 투어리즘의 개념은 이렇게 말하거든? 얘들아 여기서는 이탈릭체나 따옴표가 사용이 되지 않았지만 투어리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주네? 그지? 그럼 이거 뭐야? 무슨 구조야? 전문 용어 불이 구조지. 맞니? 이거 용어 풀이 구조야. 그러면 과잉관광이라는 건 어떤 개념일까? 요거 봐야 되는데 관광은 특정한 가정의 기초를 두고 있대. 자, 뭐에 대한 가정이냐? 사람과 장소인데요. 이 사람과 장소가 관광 연구에서 흔한 사람과 장소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흔한 사람과 장소에 대한 특정한 가정에 의존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은 다시 얘기하지만 과잉 관광에 관한 거고요. 이 과잉 관광은 뭐에 대한 개념이냐면 사람,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한 특정한 가정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both, 이것 둘 다는 이러는 거야. 이것 둘 다가 얘들아 뭐겠어? 사람과 장소에 관한 거겠지. 그럼 사람과 장소에 대해서 뭐 정의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은 어떻고 그 다음 문장에 비슷하게 장소는 어떻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과 장소에 대한 개념을 쭉 설명해주네.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 문장에 hence도 있고 but도 있어. 어디 읽을래? 어디 읽을래? 나머지 두 사람은? 영재는? 헬스랑 어디야? hence랑 but이 있어. 어디 읽을래? 거짓말. 그치. but 읽어야지. 어차피 hence에서 결론을 내려줘도 but에서 전환될 거니까. 그지? 자, 선생님 어떻게 훑어 읽었는지 봤지 얘들아? 자, 그러나 what does it mean for a place to be full of people? 그러나 무슨 의미야? 장소가 사람으로 가득 찼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야. 됐어? 아니 아까는 장소와 사람으로 특정 지어진다며. 그런데 장소가 사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게 느껴져? 개념을 다시 재정의하려는 게 느껴지는구나. 그지?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 지문은 아주 쉬워. 왜 쉬운 줄 알아? 봐봐. 자, indeed 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뭐가 있냐면 however가 있어. 어디 읽을 거야 얘들아? 그치? 어차피 indeed에서 이것은 어떠한 예시들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지금 indeed 문장 예시인 거 보이시죠? 특정한 명소들에 대한 예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얘는 뭐에 대한 최소한 사례는 아니다 라고 하지만 but 뒤에서 however 뒤에서 어차피 다시 한번 뒤집힐 거잖아. however 뒤를 보자는 거야. 자, 그러나 with place such as city, region, or even whole countries being promoted as a destination and described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얘들아 with는 어떤 전치사냐면 부연 설명의 전치사야. 자, with는 뭐 하는 애라고? 부연 설명의 전치사야. 알겠지? 그러니까 with 내용이 아닌 주절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도 with 읽고 싶으면 읽어도 돼. 쌤 늘 말하지만 예시와 부연 설명은 이해가 안 되면 읽는 거야. 알겠지?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with 문장 읽어보긴 할게. 자, 그런데요. 장소들, 예를 들면 도시나 지역, 심지어는 전체 나라가 어떻게 홍보되어지냐면 being promoted as a destination. 어떤 관광지로 홍보가 되어지면서 described as a victim of over tourism. 그러니까 과잉 관광의 희생자로서 그렇게 묘사되어지는 장소의 경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말했어. 자, 뭐래? 상황이 복잡해진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과잉 관광은 사람과 장소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however 뒤에서 지금 어떻게 말했어? 상황이 복잡해요. 상황이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람과 장소만으로 규정 지을 수 있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맞아? 자, 이렇게까지 생각이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 문장 읽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볼게. What is excessive? 자, 과하다는 것. Out of proportion. 그 다음에 비율에서 벗어났다는 거. 이거 다 무슨 뜻이야? 어떻게 됐다는 거야? 과하다. 비율에서 벗어났다. 이거 한 단어로 바꿔봐. 키워드 뭐지? 과잉 관광에 관한 거지. 이해됐어? 과하다는 거, 그 다음에 비율에서 벗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이 과잉 관광이라는 것은 아주 매우 연관이 있고 상대적인 것이고 relative, 상대적인 것.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과 장소처럼 절대적인 게 아니고, 자, 뭐래? 다른 측면들과 더 연관이 있다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상황이 복잡하다는 건 고려해야 되는 측면들이 더 있다는 뜻이네. 됐어? 여기까지 읽으면 됐지? 자, 1번 선지로 내려가자. 자, 해결책에 관한 거야, 얘들아, 이거. 과잉 관광의 정의에 대한 거지. 더 복잡한 다른 요소들이 있다. 2번. 자, 무엇이 관광지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가? 아니지. 매력의 요소에 관한 거 아니야. 자, 3번 갈게. 자, our tourist attraction. 이 관광지는 winners or losers of over tourism. 과잉 관광의 승리자인가 패배자인가 몰라. 그런 뜻 아니야. 이거, 그지? 자, 4번 갈게. 과잉 관광의 심각성. 자, 이거는 너의 생각이 너무 들어간 거야. 이 글은 과잉 관광을 정의 내려주는 글이야. 그지? 근데 이걸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자, 5번 갈게. 과잉 관광은 단순히 사람과 장소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죠? 몇 가지 요소가 더 고려되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니까 정답 5번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이 14번이 오답률이 좀 높았어. 자, 5번으로 갈게, 얘들아. 첫 번째 문장 봐봐. 첫 문장 읽고 글의 구조 한번 파악해봐. 빨리. 첫 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 자, 글의 구조 한 번만 더 파악해봐. 이거 조금 어렵거든? 자, 생각 한번 해봤어? 응? 자, 첫 문장 같이 한번 봐볼까? 자, 첫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before the web, 인터넷 전에는 이랬어. 그럼 뭐야 이거? 인터넷 전후에 무슨 구조? 대조. 그렇지, 대조. 자, 인터넷 전에는 이랬으니까 이거 뭐야? 과거를 나타내는 거네? 맞아, 얘들아? 인터넷 전에 뉴스, 페이퍼, 아카이브가 보관소라는 뜻이야. 그래서 신문 보관소는 대개 어떤 곳이었냐면 머스티 도메인, 머스티 밑에 나와 있지. 곰팡내 나는 영역이었다는 거야. 누구의? 자, 전문 연구자들과 언론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곰팡내 나는 영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요. 자, 대조라고 했죠? 대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인터넷 영역 이전에, 그러니까 인터넷 이전에 과거는 어땠냐면 이 뉴스, 신문 기록 보관소가 어떠한 곳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자, 신문 기록 보관소가 누구의 영역이었냐면 전문가들과 언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한마디로 얘들아 이거 좀 어때? 대중적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지? 전문가, 그 다음에 전공생 이러면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거잖아. 그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찾는 영역이었다는 거잖아. 맞아, 여러분? 아, 그러면 이거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영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라고 이해를 해야 돼.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journalism was by definition current 뭐 현재에 관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문장 혹시 확인했어? 시제? 무슨 시제 쓰였어 여기? 현재 완료. 그러면 선생님이 과거와 대조되는 현재는 요즘에 현재 완료 시제 많이 쓴다고 했잖아. 요 문장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현재는 어떤데? 자, the general accessibility of archive 그 기록 보관소의 일반적인 접근은 has greatly extended the shelf life of journalism. 이 언론의 shelf life가 뭐냐면 유통기한이란 뜻이야. 그 선반에서의 수명이란 뜻이니까 유통기한. 그래서 유통기한을 확장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아까 with 선생님 설명했던 거지. with는 무슨 전치사? 부연 설명의 전치사. 부연 설명의 전치사. 그래서 유통기한을 확장시켰다라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은 with 뒤에 있는 거야. with 뒤에 한번 읽어볼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래된 이야기가 현재 규칙적으로 언급되어진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provide context for more current ones. 그러니까 현재 뉴스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과거에는 소수만 방문하는 곳이었던 게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이게 저널리즘의 유통기한이 늘어났거든? 유통기한이 늘어났어. 유통기한이 어떻게 늘어났냐면 바로 과거의 사건이 현재 사건에 대한 맥락을 제공해줬단 말이야. 맥락 제공. 자, 과거의 신문기록보관소는 소수만 방문하는 곳이었었는데 근데 이 보관소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언론의 유통기한을 높여줬는데 늘려줬는데 어떤 식으로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 사건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유통기한을 늘려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어디 문장을 읽을까 하다가 이거 좀 잘 안 보여. 어떤 문장을 읽을까 하다가 선생님이 그 바로 뒤에 문장 갔어. 왜냐하면 with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this departure. 아까 this랑 such도 반복의 키워드를 나타내준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를 읽어봤어. 다른 거 읽어도 돼. 자, 우선 여기 한번 읽어볼게. 자, with regard to 무엇에 관하여 how meaning 어떻게 의미가 is made of complex issues 복잡한 문제를 구성하는지 뉴스에서 마주쳐지는 복잡한 문제를 구성하는지에 관해서 이러한 출발은 이랬어. 이러한 출발. 자, 이러한 출발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장을 거의 끊임없이 읽었기 때문에 유추해야 돼요. 우리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다 읽고 지금 네 번째 문장 온 거잖아. 이러한 출발이라는 게 뭘까? 이러한 출발 한번 볼게. can be understood 뭐로써 이해되어질 수 있냐면 readiness니까 준비죠. 자, 준비로 이해되어질 수 있대. 자, 누가 준비해? 온라인 뉴스의 소비자들이 to engage with the underlying issue and context 근본적인 문제와 맥락 그 뉴스에 대한 was not apparent in 명백하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가능하지 않았던 누구에게는 프린트로 인쇄물로 읽었던 소비자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았거나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맥락을 참여할 수 있는 준비로서 이해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 다시 이러한 출발은 결국엔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쓴 거예요 지금 필자가. 그러니까 이러한 출발은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요 무엇으로 이해가 되어진다고요? 소비자들 온라인 뉴스의 소비자들이 준비가 된 것이래요. 자, 온라인 소비자들이 뭐에 대한 준비가 됐대요? 문제와 맥락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야. 됐어? 그럼 봐봐. 문제의 맥락과 소비자들이 문제에 대한 맥락과 그리고 문제에 대한 맥락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는 건 결국엔 뭐야? 맥락을 제공해준다는 내용과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지금 되게 어렵게 나왔지만 과거에는 소수에만 이 기록 보관소에 그 참여할 그 갈 수가 있었다고 했었잖아. 간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런데 이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웹이 등장해.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누구나 이제 그 뉴스를 열어볼 수 있게 되었지. 그러면서 이 신문의 유통기한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과거의 사건이 현재 사건에 대한 맥락을 제공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다시 얘기하면 온라인 뉴스의 소비자들이 그 맥락에 참여할, 즉 맥락을 이해할,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왜 현재에도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지 그런 맥락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 내가 못 찾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지문이 이제 어려워. 봐봐. 이렇게 동사나, 그치? 현재 완료 동사나 this 같은 명사로 이제 어떤 문장이 중요한지를 발견했었어야 하는 지문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다른 문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될 거야. 보세요. 선생님 따라 한번 밑줄 쳐보세요.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와 있냐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느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온라인 보관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자, 이것은 뉴스 이야기를 이해할 가능성인 것처럼 보여요. 자, 뉴스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건 다시 뭐 한다고? 맥락을 이해한다고. 그치? 맥락을 이해한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뭐래? 자, 마지막 문장에 larger, 그 다음에 short-lived 이런 표현을 써서 비교하고 있어. 자, rather than 대조 보이시죠? 짧은 수명에 연결되지 않는 미디어 광경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큰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이슈로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좀 더 큰 맥락에서 우리가 사건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웹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 똑같은 내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5번 한번 가볼까? 5번. 자, present and future. 자, 현재와 미래. 얘들아, 이거는 현재랑 미래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바뀌어진 이 언론의 변화의 모습에 관한 거지. 그러니까 5번 안 돼. 그 다음에 4번. Let's begin a journey. 여정. 자, 선생님, 여정이라는 거는 변화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 프린트된 뉴스페이퍼의 과거로 가는 거야?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거니까 안 돼. 자, 3번 갈게. 어떻게 온라인 미디어 언론이 숨겨진 이야기를 드러내는가? 숨겨진 이야기 드러낸다는 거야? 아니야. 자, 2번. 최신의 내용과 함께 온라인 뉴스는 데일리 신문을 이겼다. 그런 내용 아니지? 자, 1번. 웹에 기반한 언론. 이게 오래 더 지속되고 문맥적으로는 더 넓다. 어때? 오래 더 지속되는 거.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고 문맥을 더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었지. 왜 1번 골라야 되는지 이해됐어, 얘들아? 쌤 아까 과거, 현재에서는 과거가 중요하다 그랬어? 현재가 중요하다 그랬어? 현재, 변화된 후의 모습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우리가 주제로, 제목으로 골라줬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정답 1번이에요. 자, 오늘 질문한 것까지 다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없어요? 자, 제목은 조금 더 어렵죠, 주제보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서. 그래서 우리가 6번부터 10번까지는 선생님이 숙제로 내줄게요. 알겠죠? 6번부터 10번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문제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선생님, 너네 이거 그냥 들고 다니는 것 같아서 파일 갖고 왔어요. 근데 너무 남학생들이라서 그냥 막 가랑가랑 들고 다닐 것 같아. 그치? 파일은 종이핀이라고. 넣고 다니고 5문제 풀어가지고 오고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얘들아 리뷰 테스트가 있어. 알겠지? 1번부터 15번까지에 대한 리뷰 테스트인 거야. 아시겠죠? 서준아?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이거 교재 첫 장 넘기시면 우리 단어 있잖아요. 단어 외워야 되죠. 그죠? 7부터 7번부터 15번까지. 그치? 7번부터 15번까지 체크해가지고 우리 구두 시험 볼 수 있게 앞으로 나옵시다.